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배입니다. 지뢰 글리코, 아오사키 유고의 학원 미스테리 퍼즐 게임 소설 읽고 있습니다. 김은모 번역입니다. 네. 김원비 친구랍니다. 근데 진짜 게임은 작가가 고하는 게임들은 기발하긴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약간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게임은 진짜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단순하지만 게임의 룰을 듣는 순간 잠깐만 이거 그러면 고려해야 될 점이 열나 많은데 이 재밌겠는 이런 느낌이 딱 그러니까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우리 뭐 어렸을 때도 많이 했던 게임인데 저는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계단 거. 오르내리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칸, 5칸, 10칸 아니었습니까? 가위, 바위, 보루 뭘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한 칸씩 올라가는 게임만 해봐가지고 저도 한 칸씩. 네. 어느 동네에서 3칸, 5칸, 그래요? 10칸이었나요? 아니, 네. 혹시 뭐 동네 도박했나봐요. 미안해요. 엄청 긴 계단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막 100개? 도박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한 칸 한 칸씩 올라가서 이제 먼저 올라가면은 아니야. 이기는 게임 하잖아요. 그거 진짜 저 유치원도 안 간 애들. 아니에요. 저 미취학 아동들이 아니 하는 나 거고. 초등학생 때도 했어. 했는데. 초등학생 때는 최소한 한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도 우리가. 어쩌면 친구들이 되도록 같이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무슨 갑자기 왜 훈훈한. 그때 가위바위보가 내가 3, 5, 열은 너무 계단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가위로 이기면 한 칸만 올라가고 바위로 이기면 두 칸 올라가고 보로 이기면 3칸 올라가는 정도로 차등하는 게임은 어릴 때 저도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그 이제 게임은 이제 규칙이 약간 바뀌는 거죠. 3칸, 6칸, 6칸씩 올라가는데 중간에 지뢰를 설치해 놓고서 그리고 그 지뢰를 밟게 되면은 10계단을 다시 내려와야 되는 페널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방금 요약한 거죠. 요약한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 지뢰는 각각 3개씩 한 사람당 심어 놓을 수 있죠.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4개였나? 3개입니다. 3개. 그러니까 둘이 심은 사람은 알지만 둘이 경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랑 심은 사람은 알지만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총 6개 지뢰가 있는 있고, 거고 그 작품 속에서 나오는 총 계단 숫자는 45개인가 되어 있고 그래서 366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뢰를 3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그리고 물론 이제 가위바위보니까 운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머리를 써서 내 승리 확률을 높일 것인지 이게 이제 퍼즐의 묘미인 거죠. 근데 그 일본에서는 원래 366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임을 글리코라고 하나 보죠? 그 좀 찾아봤는데 글리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는 게임은 뭐 어느 나라에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글리코가 과자 회사잖아요. 그 과자 회사에서 그 뭐라고 이렇게 자기네 제품 뭐 초콜릿 뭐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말을 만들어서 그 개수만큼 올라가는 걸로 해서 뭔가 그 프로모션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빼빼로를 제시하면 3칸을 올라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롯데 샌드면 4칸을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위로 이기면 빼빼로 하면서 3칸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366이라는 그 숫자가 만들어진 모양이고. 그리고 그 게임을 글리코 게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거기에다 지뢰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살짝 변형을 시킨 거네요. 원래 이름 없는 가위바위보 계단 오르기 게임을 글리코라는 회사가 뭔가 이렇게 계속 프로모션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아예 그런 게임을 글리코라고 불렀던 것 같고 혹시 사실과 다르면 저 치즈루님이나 누구 저 현지 일본 분들 저 사토미 선생님이나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임은 있었는데 지뢰 3개를 추가하는 거는 이 작가가 만들어낸 방식인 거죠. 글리코가 그 오사카에 있는 도톤보리의 그 간판 뛰어가는 선수 글리코로 다 아시잖아요. 글리코는 뭔 뜻인지 아세요 원래? 아니, 몰라요. 오사카도 아니고. 글리코는 그 달다 스위트. 그래서 과자 회사 이름이 글리코군요. 맞나요?
글리코? 그렇겠죠. 예, 네. 예. 일본어가 아니에요. 어디 다른 나라 말이에요. 까먹었네. 어디 이탈리아 말이든가. 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틴어든가. 뭐 하여튼. 이게 이 계단 오르기 게임 366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르기 게임인데 지뢰를 밟으면은 다시 10계단을 내려가야 돼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지뢰를 맞아요. 설치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3의 배수로 가니까. 근데 지면 10개를 내려와야 돼. 그럼 3의 배수도 깨지는 거잖아요, 법칙이. 와, 둘이 장난 아니겠다, 수싸움이.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0칸을 내려가는 거니까 네. 만약에 6번째 계단에 지뢰를 설치하면 누가 밟아도 네. 10칸을 내려갈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 아닌가? 어, 4개를 더 손해니까 내려가는 최소한 거니까. 10개는 넘어가서 즉 12번째 칸, 11번째 칸 뭐 요쯤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겠지? 이런 네. 생각은 이제 누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366이니까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있는 자리에 내 지뢰를 설치하는 게 상대가 걸릴 가능성이 높겠지라고도 생각을 하겠죠,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네. 제가 한 얘기가 근데 10계단 내려와 버리면 3의 배수가 깨져버리잖아요. 아,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또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우리 게 작품 속에 고다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아니 저 JYP는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저도 풀었어요. 이거는. 12번째 계단에 밟으면 그러면 내려오면은 2칸이 되니까 그러면은 맞아, 이런 식으로 이런 계속 이런 생각하는 식으로. 거예요. 저 이거 그러면 한 이제 2시간 걸렸어요, 읽는데. 이걸 푸느라고 네, 읽고 푸느라고. 한 근데 1시간 반 정도는 걸렸어요. 거짓말하지.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저 한 권을 다 7시간에 다 왜냐면 읽냐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추리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추리를 딱 봤을 때, 아, 이건 풀 게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 아, 오케이. 네. 저 이거 하고 가위바위보하고 마지막 카드 게임에 거의 2시간씩 쓰고 이제 나머지 2챕터를 술술술 읽다 보니 한 7시간 된 것 같아요. 이제 가위바위보가 2개가 나오죠. 네. 그 이제 1편에도 어쨌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계단을 오르 내리락 맞아요. 하는 그게 거니까. 지뢰 글리코고요. 지뢰 글리코고요. 네. 그리고 이제 3편에서도 가위바위보가 맞아요. 나오는데 자유규칙 가위바위보. 자유규칙 가위바위보는 뭐냐면 그냥 기본 틀은 가위바위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심판만 하는 규칙을 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손가락 모양을 하나씩 더 만드는 네, 손가락 거죠. 하나씩 더 만들고 그 손가락 모양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자기랑 심판만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칠판사 선승제로 네.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면서 상대방이 새롭게 만든 손 모양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저 왜 웃는지 모르죠. 왜 웃어요? 되게 낯선 단어가 나와서 저런 말이 왜 어색하게 들리지 했던 게 칠판사선승제라 그래가지고 야구를 안 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7.4선승제라고 부르거든요. 7.4 선승제라고 합니까? 네, 야구를 안 봐서. 7.4선승이라는 네. 말은 네, 어색하네요. 아니 맞잖아요. 저도 어쨌든 간에. 7.4 선승제. 네. 네. 자기 야구 본다고. 그러니까. 야구 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홈런볼도 안 먹는다고. 네. 홈런볼 좀 먹어줘라야. 나이도 같은데. 나는 브라보콘 좋아한다고. YG는 롯데샌드 좀 사가고 오늘. 롯데샌드네. 나는 어디까지면 마데카솔만 발라요. 정말 자기의 춤. 아니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그 두 이제 겨루는 사람은 네. 겨루는 이제 상대는 한 명은 스네일이라고 하는 맞아요. 손 모양을 이제 만들었고 한 한 명은 명은 총의 손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스네일과 총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작가도 그 소설을 읽어도 처음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끝까지 안 나오죠. 사실 끝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서로.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그리고 독자도. 예, 소설 속 플레이어들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대체 총의 효과는 뭐고 스네일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스네일이라고 해봤자 사실 별게 없고 그냥 엄지를 뭐 그렇게까지는. 네, 뭐 그러니까 자세하게 스네일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여기 뭐 이제 책 보면 모양 나오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약간 달팽이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죠.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러면 규칙을
플레이어가 알아서 정하면 모두에게 다 이겨 이러면 되지 않냐? 그런 건 안 됩니다. 이제 그 최소한 누군가한테는 져야 된다. 네. 뭐 이런 제한이 있긴 네. 합니다. 아니 근데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이렇게 스릴 넘치는 단편 하나를 써낸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건 좀 인정. 네. 네. 게다가 여기 이제 새로운 규칙처럼 스네일이랑 총이 이제 더해졌지만 저기 보면 우리 일반 가위바위보 할 때에도 어떤 수싸움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이 있잖아요. 와 그런 부분 보면서도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체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어디만 구덩이로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스케일도 커지고 재밌을 거야. 저는 그런 게 너무 이런 소소하게 소비시키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가위바위보 몇 번 하면은 한 150명 죽어가지고 150억 상금 쌓이고 뭐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너무 아쉬웠어. 아니 잠깐만. 어. 우리 내일 모레 오징어 게임 3 한다 그랬잖아. 네. 거기에 이런 변형 가위바위보 게임 나오면 우리 대박이겠다 진짜. 우리가 소름. 대박이고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소름. 아 느끼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와 우리 그래, 며칠 전에 이거 아니 녹음했는데 근데 우리가 대박일 거 뭐야 이거 정확하게 맞지. 우리가 대박일 건 없지.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네. 아니 그 지금 YG는 아니 예를 들어서 황동혁 감독이 그거 이 아오사키 유고 이 작품을 내용을 보고 좋은데 이러고 썼을 수도 있잖아. 아니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들여가지고 만든 게임의 설정을 이런 소소한데 소비했다라는 게 너무 좀 읽으면서 약간 아깝고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보다 게임 면면들이 훨씬 내구성도 있고 촘촘하고 재밌는데. 아, 나 이런 감상평 오늘 들을 거라고 생각.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상대방이 뭘 냈는데 나는 그게 무슨 효과인지를 몰라. 네. 막 그걸 상상하면서 막 죽어? 추리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무슨 왜 죽는지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좀 아까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어쨌든 게임은 진짜 저 공유가 와가지고 게임에 참여하시겠냐고 명함 주면 안 갈 거다 YG는 소심해가지고. 저는 안 가요. 야 이게 456명 중에 한 명이 되겠냐 이게 확률적으로 이러고는 안 갈 거면서. 근데 어쨌든 YG 치고는 YG님 선에서 가장 극찬이네요. 이렇게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근데 진짜 훌륭했죠. 그 세 번째 게임은 독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적당히 그냥 게임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따라가십시오. 사실 네. 그 세 번째부터 이제 제가 좀 인정을 했죠. 약간씩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 돌죠. 세 번째는 진짜 도파민 빵빵 터지고 네 번째는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이 되게 짧죠. 네. 하지만 근데 이것도 터질 땐 기발했다. 터져. 네. 제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못 맞힌 거예요. 네 번째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스포라서 그렇지 이제 고민한 건 있죠. 아니 근데 네 번째도 우리가 규칙은 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기발했어요. 규칙은 그쵸. 얘기해야죠. 저는 사실 꽃이 피었습니다. 기발한 순서로 따지면은 네. 그 자유규칙 가위바위보 다음이 이거였어요. 아 진짜요? 네, 기발한 순서로만 따지면. 포른 포커 아니고? 포른 포커는 저는 좀 너무 난잡했구나. 너무 복잡해. 네, 맞아요. 네네네. 그거 좀 막 무슨 뭐 넘고 막 뭐야 그게. 삼종 경기 포름 포커는 다섯 번째 마지막 게임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네. 대단히 복잡하고 스케일 크고 네. 네, 그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변형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게임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일본 사람들은 달마 인형이 굴렀습니다라고 네. 하는 모양이고요. 그거를 굴렀습니다가 아니라 샘했습니다. 로 네. 바꿔서. 라고 바꿔서. 바꾼 겁니다. 이름은. 근데 규칙은 뭡니까? 그 이제 술래랑 그리고 이제 다가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느 쪽이 술래죠? 그러니까 그 정해야 돼요. 정해야 그것도. 무궁화 네.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술래죠. 그쵸. 그 사람이 수비. 수비. 자 여기서는 표적자 암살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식으로 그러면 따지면은
누가 술래인 거죠? 그 표적자가 술래라는 표현보다 수비 공격 아닙니까? 표적자가 그 무궁화꽃이 하는 사람이고 다가가는 사람이 암살자. 암살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살자가 눈 가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보세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JYP식대로 이제 수비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건데 근데 각각 걸어가는 걸음수를 제한을 이 제한을 게임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그 말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는 보통 이 게임을 할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메인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자 수로 그러니까 일정한 끄잖아요. 속도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그대로 늘 똑같이 해야 돼요. 대신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걸음수를 게임 시작할 때 정해놓은 다음에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수비는 몇 걸음, 공격은 몇 걸음. 그리고 매번 출발할 때마다 자기가 몇 걸음을 갈 건지 몇 글자를 말할 건지를 써내는 맞아요. 거죠. 써내야 그렇죠. 돼요. 심판한테. 네네. 심판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비가 6이라고 쓰면은 무궁화꽃이 그리고 피까지만 끝내는 말하고 거죠. 돌아보는 거죠. 네. 그럼 공격하는 사람도 내가 5라고 썼으면 5걸음만 딱 간 다음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 타이밍에서는 분명히 쟤도 높은 숫자를 써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7을 쓰면은 상대방의 뒤를 돌아봤을 때도 자기는 한 걸음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거죠. 우리 이해했죠, PD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수비가 6 불렀는데 공격이 7이라고 써냈으면 그냥 죽는 거고 끝나는 거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딱 그냥 읽자마자 뭐야 이거. 왜? 재밌는데라고 생각. 아니 재밌었는데 근데 처음에 아까 이거 큰 허점에 있구나. 아, 그렇지. YG는 뭐 잘못됐는데 이러고 딱 허점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말하면 바로 죽는데? 맞아. 딱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작가가 나보다는 더 똑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딱 그게 나와. 맞아. 거기에 그것까지 부과되는 규칙이 총 수비수는 어쨌든 자기가 몇 번을 말하든지 간에 게임이 끝나기 전에 500이라는 숫자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딱 500을 불러야 돼. 합산 500. 근데 걸음수는 목표물까지 딱 400걸음이에요. 50, 40 아닐까요? 50, 40이지. 죄송합니다. 50, 제가 40. 스케일이 50, 너무 컸네요. 네네네. 50과 40이면 500이면 무슨 뭐 500은 안 들리는구나. 확성기로 하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500? 500? 무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500걸음을 걸어. 50과 40이군요. 네, 50과 40. 그러니까 50걸음이나 40걸음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딱 그냥 저는 이거 규칙에 허점이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한쪽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딱 했는데 작가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이제 그 설정이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론까지 기막힌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게임의 기본 룰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요. 지금 네 달마이언까지 네 번째.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추가적인 도박 요소들이 또 가미가 됩니다. 네. 소설에서는.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게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플레이어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판이 커져요. 네. 네. 그거까지 또 묘미가 있는 완전 작품이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부터 약간 도파민이 점점점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막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판돈이 엄청나게 커지고. 아니 사람이 아무도 저 작중에서 아무도 안 죽인 게 그렇게 작가의 큰 잘못입니까? 오늘 몇 번 지적을 하는 잘못 거예요, 잘못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머리를 써놓고서 이런 그 소소한 스케일로. 근데 우리 두 번째 게임은 결국 게임의 룰도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스님 세약이라는 거는 그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요거는 나머지 4개하고는
게임의 종류나 다르고. 트릭이 약간 또 결이 다르니까. 아니 그리고 그래서 작가가 두 번째에 좀 더 힘을 줬어도 괜찮았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흐름상은 그쵸, 맞아요. 두 번째가 스님 쇠약인데 진짜 5개 중에 제일 쇠약한 챕터가 맞고 저도 좀 두 번째에서 저도 약간 아니 약간 왜냐면 했거든요. 첫 번째 딱 흥미 있으신 분들이 두 번째 가면은 이게 조금 더 올라야 그죠. 확 갈 텐데 맞아요. 왜 그 일본의 그 원서의 그 작가나 편집자가 이걸 두 번째 힘을 줄 생각을 안 했는지 그건 좀 저도 의문이에요. 그건 세 번째가 돼야 이제 그 문제의 그쵸. 라이벌이 등장하는 그래서 거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두 번째에서 혹시 고비가 와도 무조건 세 번째로 아니, 가라. 맞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셔야 네. 돼요. 근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두 번째가 제일 재밌을지도 몰라요. 그쵸. 취향에 따라서 음. 그건 근데 약간 저 보법이 같은- 다르잖아요. 근데 저 다른 같은 거랑. 경우는 두 번째가 좀 고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약간 첫 번째가 고비였다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넘어갔고 첫 번째는 넘어갔고 이제 기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내가 다섯 번째까지 계속 읽어야 된단 말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를 넘어가니까 이제 세 번째는 게임도 제일 기발했고 그때부터 그 독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또 있고 개연성이 좀 생기잖아요. 네, 스토리의 네, 네. 개연성들이.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챕터를 넣은 건 그거 같아요. 지뢰 글리코 자체는 이제 게임 안에서 이제 딱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스님 쇠약 같은 경우에 그 게임 외적인 머리를 써서 이제 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는 추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풀 게임들은 1번처럼 그 안에서 규칙 가지고만 싸우는 게 아니고 2번처럼 변법, 변칙들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필요했던 챕터인 것 같아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두 번째 부분이 제일 재밌을 것 근데 같은데. 이건 난 바로 맞췄거든요. 두 번째 거는 진짜. 그래서 너무 허술했어 나는. 두 번째가. 드라마 만들 때는 좀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약간 너무 어려우면 드라마가 그치, 아니지. 약간 번째는 반칙 좀- 느낌이었어. 반칙. 두 번째는 타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두 번째 익숙하지. 그치. 맞췄어 두 번째 거? 아니 화투장에다가 이렇게 아니. 이런 식의 뭔가 느낌. 아니 두 번째 아. 게임의 트릭을 맞췄냐고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트릭은 그냥 따라가면서 읽었어요. 뭐 이렇게 추리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본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면 우리 저 아니야. 녹음 안 하고 얘기하면 어느 부분에서 뭘 의심하고 어디에서 속았고 그쵸. 뭘 맞췄는지를 네. 막 까놓고 얘기하면 더 재밌을 텐데. 아니 네. 근데 이게 이거는 도파민- 읽은 분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면 완전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니, 그거 알았어 맞췄어. 뭐 이러고. 너무 나는 재밌겠다. 거기서 속았잖아. 뭐 이러고. 네. 아니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약간 자유규칙 가위바위보 이런 건 해봐. 해봐야지. 해봐야지. 맞네. 해봐야지. 근데 그거 한국 사람들은 하다 싸울 것 같아. 뭐씨 아까 쪼쪼 손가락 모양 이상했잖아.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포름 포커도 심판이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그게 난 제일 인위적이었어. 어떻게 저런 심판이 저렇게 머리 좋은 심판이 있을 수 아니 있지? 그 심판이 약간 그 캐릭터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네. 약간 그 탐정? 아, 맨날 해결하는 네네네네네. 탐정 있잖아.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 조금 조금 그러네요. 그런 캐릭터잖아요. 이 작품은 이제 심판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근사한 캐릭터고 네. 무엇보다도 그 심판의 결정 판단 이거를 아무도 군소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법치주의의 중요성 이런 거를 좀 계몽하기 위한 작품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룰을 정했으면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저 사법부는 존중해야 된다. 심판은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그치. 그걸 작품인 것 이기기 같습니다.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약간 새 정부의 안티 거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왜요? 그럴 리가요. 그냥 보면서 이런 규칙을 참 잘 지키는 모습이 신선했다. 한국 소설이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한 번은 깽판 치고 심판을 때리든지 했을 것 같은데.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읽다 보면 일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지. 네. 한국에서는 오한만 나와야지. 그러면 동작 그만해요. 한국에서는 오한만 나와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약간의 폭력 사태 그렇지. 이런 게 분명히 있고 심판이 한 대는 최소한 맞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협할 때 옆에서 이제 보디가드처럼 하면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약간 자중을 제압하고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죠. 근데 진짜 포럼 포커는 이제 룰 아직 설명 안 했죠. 근데 그건 진짜 룰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하지 너무 마. 복잡해요. 어려워. 하지마. 근데 그거는 그런 식의 전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 포커가- 그대로 방 4개가 있고요. 네. 4개의 방에 스페이드, 스페이드 방. 다이아몬드, 그 클로버 하트 4개의 무늬별로 카드가 13장씩 뒤집어져서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장씩 집었다가 버렸다가 뭐 이래갖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네. 그 무슨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3장만 남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네. 5장이 아니라. 그게 게임의 룰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 룸에서 심판이 3장씩 카드를 나눠주는데 그 3장 카드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바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꾸기 위해서는 방금 JYP가 설명한 대로 그 4개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버린 카드를 대신할 카드를 채우는 그런 식의 게임인데 그 방에서 걔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CCTV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심판은 알죠. 그리고 하지만 관객들도 알죠. 관객들도 네네. 알고 하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네. 상대- 서로는 몰라. 상대방은 어느 방에 들어갔다 정도만 보이든가.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심판이 나한테 준 카드를 일단 염두에 두고 상대방 카드는 모르니까 염두에 두고 각 방에 들어갔을 때 카드들이 엎어져 있으니까 어떤 규칙으로 엎어져 있는지도 일단 그렇죠. 랜덤으로 놓여 있으면 이게 완전 도박인데. 그러니까 윗단, 아랫단 2개로 나눠지는데 윗단이 7장, 뭐 아래가 6장 이런 느낌으로. 근데 힌트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심판이 특별한 규칙으로 내가 배열을 해놨다. 그 규칙은 니네가 알아내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규칙을 먼저 알아내면은 어디에 어떤 카드가 있는 줄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그쵸. 테니까 나한테 필요해서 이제 높은 순위의 조합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일단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 안에 있을 때 상대방 플레이어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약간의 변칙적인 행동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있겠죠. 룰을 그만 어기지 말해. 어기지 않아서. 않는 그래, 범위 여기까지만. 안에서. 그만 말해. 여기까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라스트를 장식하는 네. 게임인데 스케일 면에서는 제일 크죠. 그죠. 네. 저 영화로 만들면, 저 드라마로 만들면 이 부분이 제작비 제일 많이 들어갔죠. 아 근데 조잡해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막 뭔가 요소들이 많어. 근데 너무 저는 이거 제일 짜릿했어요. 푸는 맛은. 진짜 푸는 근데 맛은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혼비님은 자기 노트 지금 가져왔는데 네네네. 진짜로 풀면서 봤어? 좀 미쳤나 봐. 풀면서 저렇게까지 봤죠. 결국 하나도 못 풀었을 거면서. 아니야 카드 풀었어요. 어느 카드요? 포럼 번째 카드. 거? 네. 근데 다 풀진 못했어요. 한 70% 풀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에이, 다 풀지 못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나도 앞에 것도 70%는 풀었고 아니 근데 그 일본도 포럼 카드의 마지막 반전을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못. 그러니까 70이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네. 그냥 카드가 그래 70도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저기 엎어진 카드가 아니, 뭐일지는 이제 나중에 다 22% 맞췄어요. 정도 맞춘 거 아닙니까? 맞췄고,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방에서 무슨 일들을 하겠구나 대충 알았는데 와 한 60 맞춘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반전 너무 놀라웠어요. 네, 저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막 너무 막 그렇게 맞추려고 야, 막 예를 쓸 필요는 재밌어요. 없어요. 홍비님이 진짜로 뭐 60이든 50이든 맞췄다고 네. 치면 네. 그거는 저분이 누굽니까? 미스테리 무슨 전도사 같은 분이잖아요. 웬만한 이런 트릭 계열 퍼즐 게임 책을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내공이 쌓였는데도 뭐 반, 뭐 60, 70 요 정도 푸는 거니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걔도 오래 걸렸어요. 저 2시간 넘게 아니 근데 걸렸어요. 실제로 포커 같은 걸 치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이런 퍼즐 추리 소설을 많이 읽어서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아니라 저는 데블스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데블스 플랜, 더 지니어스. 저 약간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좀 좋아해요. 데블스 플랜 2 최근에 더 했잖아요. 지니어스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장동민? 네, 장동민이랑 홍준호 나오는 건데 최근에
거기는 막 그 이세돌 구단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세돌 기사님을 너무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무슨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한 적 없어요. 아닌데? YG랑 JYP 장강명 작가님도 있는 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술집이었을 수도 있죠. 저 이세돌 우리가 방송만 하진 않잖아요. 저 이세돌 기자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저는 원래 데블스 플랜을 안 보다가 2에 이세돌이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이 지뢰 글리코에 이세돌 기사님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맞아. 절묘하다. 아니 어떻게 이세돌 기사님한테 이걸 그러면 받을 생각을 하셨지? 그 이세돌 구단은 이 책 내용을 읽었단 얘기네. 안 읽었으면 장동민, 이세돌 두 분 불러다가 저 남산 도서관 옆에 계단에서 지뢰 글리코 게임 시켜보고 이러면 진짜. 근데 장동민, 홍진호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장동민이 서바이벌계에서 장동민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천재거든요. 그 두 분을 딱 초청을 해가지고 네. 이 지뢰 글리코 게임을 작품처럼 룰을 딱 현장에서 알려준 다음에 그치. 3분 주고 지뢰 3개 설치해라고 해가지고 네. 게임하는 과정을 다 찍는 거야 카메라로.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 홍보용으로 네.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지. 네. 출판사에 너무 얘기해 괜찮은데? 주자. 제작비 한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비싸고. 근데 출연료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이세돌 기사님한테도 마침 추천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장동민이랑 홍진호는 너무 비싸니까 데블스 플랜 2에 일반인 참가자들이 있어요. 일반인 참가자들. 지금 본인 출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데블스 플랜 2의 일반인 참가자들은 김홍기 이세돌이나 홍진호보다는 섭외가 훨씬 쉬울 거니까. 아니. 그 어디서 만들어요? TVN이에요? 데블스 플랜 2는 그냥 넷플릭스 제작이에요. 제작사에 일반인 참가자로 지금까지 얼굴 공개 한 번도 안 한 김원비가 출연하겠다고 미스테리 좋아하는 나름 저 유명한 작가인데 아니 근데 제안하면은 오라 그럴 걸? 지금 사실 근데 문제가 넷플릭스 아니라고요. 정도에서 제작비 되는 그런 그 서바이벌 두뇌 게임에서는 포럼 포커 같은 경우는 완전 해도 돼요. 할 수 있죠. 해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이거는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진짜 이거 만약에 저 데블스 플랜 3를 아니, 그리고 이 책으로 판권 사가지고 만들고 이러면 진짜 그 포커가 규칙이 조금 복잡하면은 그 카드를 숫자를 줄이고 훨씬 더 규칙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그 포럼 카드 게임 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에요. 넷플릭스 전문 각색 팀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야. 그거보다는 복잡해요. 주로 지금 데블스 플랜이라든지 지니어스 게임들이 복잡해요? 포럼 포커보다도 복잡한 복잡해요? 것들이 많기 그러면 때문에 충분히 포럼 포커 이거는 할 수 있지. 완전 할 수 있지. 네. 데블스 플랜이 그렇게 복잡한 네.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들은 규칙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로 보게 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난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한번 봐볼까 했는데 포기해야겠구나. 아니야 너무 재밌어요. 나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 규칙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나는 요 정도가 딱 좋아. 지금 요 정도가 한참 고민하면은 그게 이런 부분이 고민되고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재미 요소네 정도 파악이 되거든. 네네. 근데 더 어려우면 이제 모릅니다. 그러면은 재미없을 거예요. 뭐래? 근데 저는 뭐 그걸 데블스 플랜이 바둑 못 두잖아요. 데블스 플랜이 뭐 이 설정을 가지고 가고 한들 아오사키 요것만 좋은 일인데 저는 리드비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리드비 출판사에서 지뢰 글리코 출간 기념으로 데블스 플랜 2에 나온 일반인 참가자들이 지금 엄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2명 정도 섭외해가지고 그들 다 또 유튜브 하니까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근데 그 이 게임의 내용을 룰을 알고 보면은 알고 참가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미리 그 읽은 사람들은 또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약간 변형하면 되지. 그 변형을 변형이 누가 해야 얼마나 돼요? 어려운데. 리드비 편집자님. 변형은 아오사키 유고 정도 돼야 하는 거지. 아니 자유규칙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변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말도 안 돼. 출판사 편집자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정말. 그러니까 이 책을 전혀 안 본 사람들만 붙잡아 와서 뭘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죠. 이 게임의 룰을 다 알고 있는 네. YG하고 네. 이 게임의 룰을 좀 전에 들은 장동민하고 둘이 지뢰 글리코나 저 변형 가위바위보 네.
그거 하면 자유규칙 가위바위보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장동민이 이기죠 당연히. YG는 이미 다 룰을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다 파악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현장에 변수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장동민이 원래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캐릭터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YG 오늘 장동민이 왜 주제를 아는 거죠. 상대방 멘탈을 되게 잘 부서뜨려요. 네. 뭐 욕을 한다던가. 멘탈은 나도 잘 부서뜨릴 수 있는데. 아 둘이서 싸움 아까 얘기한 한국인들 게임하다가 싸우는 거 둘이 재현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 아오사키 유고의 장점이기도 한데 지뢰 글리코가 게임도 재밌고 뭐 그렇지만 이 복잡한 규칙을 생각해낸 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이 게임을 굉장히 스릴 넘치게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요. 너무 잘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가위바위보인데 너무 마음 졸이면서 엄청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그 필력이 있어요. 막 시점도 막 맞아요. 어째가 지금 이제 볼을 낼 거야. 그럼 나는 뭘 내야 되지? 맞아. 막 이러면서 네. 아니 볼을 낼 줄 알았는데 가위를 내다니.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계속 나와 이런 게. 맞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그 시점 이동도 너무 잘하니까 진짜 와 마음이 엄청 쪼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을 거 알지만. 근데 이제 혼비님이 아오사키 유고라는 작가의 전작들도 좀 봤다 그랬는데 네. 이렇게까지 뭐 발전했다 그랬대요. 네, 네, 뭐 네. 수준이 높아졌다고 극찬했으니까 네. 전작들은 안 봐도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전작에 노킹 온 록트 도어라고 그거는 번역돼 소설집이에요. 나왔어요. 번역돼 나왔어요. 단편들 모음집인데 제가 이거 이제 독서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가 작년에 저는 약간 올해 미스터리 단편도 나름 혼자 뽑아서 적어놓거든요. 근데 작년이 그 요네자와 호노부 가연물의 목숨빛이라는 거였고 제가 2022년에 아오사키 유고의 노킹 온 록트 도어에서 시벤 동전이 너무 없다라는 단편을 올해 단편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읽었는데 재밌어요. 노킹 온 록트 도어 재밌고. 그러면 아오사키 유고의 지뢰 글리코를 보고 이 작가의 딴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1순위로 추천하는 거는 노킹 온 록트 도어예요. 저는. 그 번역 네. 본 제목도 그래요? 네네네. 저는 오히려 번역 안 된 거 제목을 모르는데 어쨌든 노킹 온 록트 도어. 노킹 온 록트 도어라고 네. 네, 그렇게 치니까 나오는군요. 네. 네. 드라마도 있다. 그 드라마는 별로예요. 그 아오사키 유고 저자 이름을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치면은 책이 몇 권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확인할 수 그 있어요. 체육관의 살인도 재밌었어요. 네. 그거는 많이 죽습니까? 아니 YG는 보지 그런 거 마세요. 없다니까요. 그래도 제목이 살인인데 누군가 근데 학원물에서 사람 죽이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네.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죽으니까 제목이 살인일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기대치를 확 이제 낮추고 체육관의 살인인데 끝날 때까지 죽긴 아무도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 당연히 되게 죽어. 아니 그냥 반전이겠다. 약간 좀 살랑살랑하고 귀염귀염한 학원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레글리코도 맨 나중에 약간 귀여운 요소의 반전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여워요. 그런 것도 그런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네, 이번 주에는 아오사키 유고의 지뢰 글리코. 네. 네. 참 간만에 즐겁게 수다를 떤 것 같고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나는 대체로 JYP나 홈비픽의 성공이었다 그러면은 뭐 읽으면 너무나 그냥 좋아하실 거고 나는 YG픽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1장에서 한번 좀 앗하고 놀라시고 그 다음에 2장을 넘기면 3장부터는 오 맞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볼 법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보기 힘든 소설이니까. 네, 그건 맞아요. 네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소설을 읽어볼 법하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상으로 10권 인스타그램 책걸상 인스타에서 이벤트 해가지고요. 선물로 드릴 건데 지금 계획으로는 요 방송 나가는 날 들으시는 분들 정도까지만 참여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뒤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사서 읽으시고 네. 방송 업로드된 첫날 듣고 바로 들어가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지금 해볼까. 지금 냉구님이 제일 유력하네요. 냉구님은 받겠다. 아니 근데 뭔가 그걸 줘야지 미션을 줘야지.
미션은 인스타에. 미션은 이제 JYP가 만들 거예요. 앞으로 게임을 아직 안 정했어. 아 게임을 만들 거야? 네. 아. 미션을 뭘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게임. 이벤트를 하겠다. 아 근데 그 너무 게임 궁금하다. 약간 아오사키 유고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급의 게임 내면 어떡해요? 아니, 안 그런 건 되죠. 아니지. 훨씬 간단해야죠. 그냥 뭐 이행시 이런 거 그런 이행시 수준인 하지. 거지. 이행시 좀 하지 마. 내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 아, 이행시는 하지 근데 마 좀. 이행시는 너무- 이행시는 하지 마. 차라리 그냥 그 퀴즈? 뭐 퀴즈라든지. 아니 그럼 게임을 만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이행시는 뭐. 뭐 백종원이야? 모두 다 자기가 만들었어?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게임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한 미션을 하나 너무 숙제를 웃기다. 드려서 그 숙제를 귀찮아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택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지레글리코 오행시 뭐 이런 거? 아이, 그런 아, 거 나 아니죠. 너무 저 올해 아니 이번 주에 가장 웃긴 말인 것 같아요. 이행시 정말 가장 터졌다. 아, 네. 이행시를 은모로 할까? 은모? 김은모의 김은모의 은모. 그 괜찮네요. 번역가 김은모. 네네네. 우리나라 현재 일본 미스테리 소설 번역 분야의 1인자 김은모 번역가의 이름을 따서 너무 재밌겠다. 은모 이행시 이건 괜찮아? 은모 자기 친구 이름으로 이행시 하는 건 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삼행시는 갑시다. 삼행시. 아 요즘 누가 삼행시를 해요? 아, 그래요? 지루하게 이행시지. 아, 요즘 삼행시 안 해요? 삼행시 하자 그러면 다 싫어해요. 두시만세에서도 이행시만 해요 원래. 아 그래. 오래전부터. 아, 진짜 못 따라가겠네 세상을. 아, 정말 너무 힘드네. 그리고 이행시가 삼행시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재치 이런 게 더 필요해. 한 번만에 딱 그렇겠네요. 세팅? 네네네. 바로 네. 결말 가야 아니 근데 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는 어디서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TBS? 출퇴근길 TBS? 네. 지뢰글리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